이렇게 용산 대통령실에 사실상 주인이 이 용산 외부에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청와대 재단을 신설한대요. 네. 국민들한테 돌려주기로 했는데 청와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재단을 만들어갖고 관리를 한다는 명목으로 쉽게 말해서 청와대를 사단법인화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국가 건데 국민한테 돌려준다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묘한 이상한 단체를 만들어갖고 앞으로 청와대는 이 단체가 관리합니다 라고 하는데 이게 청계재단이랑 수법이 똑같아 보여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뉴스. 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이 청와대 재단 설립 예산으로 330억 2,400만 원이 책정이 됐는데요. 정부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의 2를 신설해서 청와대 재단의 법적 근거까지 갖추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재단 조직은 이사장과 사무국장 이하 4개 팀 등 총 50명 규모로 구성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미 지난 8일에 청와대 재단 직원 채용 공고를 냈고요. 졸라 빨라, 씨. 예선도 없는데. 네, 기획 업무를 담당할 2급에서 4급 직원 공개 모집에도 나섰습니다. 최종 합격자가 오는 11월에 발표된다고 하네요. 이미 다 정해져 있겠죠. 거기 들어갈 사람. 아니, 안 옮겼으면 안 쓸 수 있는 돈을 지금 용산에 1,000억 정도를 쳐 발라놓고 지금 또 330억을 쳐 바른다고? 청와대에다가? 아니, 이거는 뭘 고치기 위한 게 아니고요. 저거를 운영하는 관리자들을 그동안 문화재청에서 따로 빼가지고, 왜? 문화재청 이걸 관리를 못한대. 왜 못하냐? 돈도 없고 관리할 능력이 없대. 네. 그래서 따로 이거를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데 이 돈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들어가는 직원들, 이 직원들이 청와대를 지킨다는 명목 하에 억대 연봉을 받는 2급 이하, 사무관 이하 사람들이 말 그대로 꿀보직이 생기는 거죠. 그럼 여기 누가 와갖고 이 자리를 차지할까요? 그 구구 유튜버들 또 들어가겠죠. 공개 모집이라고 했으니까 공채라는 얘기거든요. 네. 이게 만일에 정보기관에서 뽑아오려 그러면 그냥 뽑아오면 돼요. 청와대 뭐 문화재관리위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전문가들이나 일반적인 식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쓰면 됩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외부에서 공개 모집을 해가지고 고시도 뭐 대학 교수니 뭐 이런 관련된 업무에 경력이 있는 사람이니 어쩌니 해갖고 이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저 자리에 앉힌다는 거죠. 그럼 누가 오겠어요? 결국 코바나 컨텐츠랑 옛날에 거래했던 놈이나 지 국민대 다닐 때 알던 교수나 옛날 서울대 대학원 동기 아니면 이전까지는 안 가겠지만 아무튼 지 아는 놈들을 끌어다가 여기에다가 낙하산처럼 꽂아줄 거라는 거예요. 그 외에 강성규 수석하고 통화하던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도 어떻게 자리 못 가가지고 그렇게 된 거잖아. 그런 사람들이 널렸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꾸 만드는 거 이거. 근데 너무 여기는 짜증나네, 건희가 직접 만든 자리이기 때문에 지친한 사람, 저랑 가까운 사람 위주로 나는 몰아넣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사람 뽑혀오는 거 보세요. 정말 가관일 겁니다. 누가 가는지 봅시다. 근데 이거는 지금 이렇게 만든다는 건 이제 얘를 앞으로 문화재 취급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를까. 왕궁을 갖다가 뭐 왕이라고 표현하면 이상하지만 이제 왕궁처럼 상징성이 있던 건물을 갖다가 갑자기 민속촌을 만들어요. 사람들한테 막 개방을 합니다. 개방을 해갖고 관리를 공적인 면에서 이렇게 떼내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거를 다시 관리를 할 수 있는 별도의 공적 외부기관, 공공기관을 또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공공기관에 있는 사람은 자기 사람으로 채운 다음에 국비로 그걸 지원해주면서 이걸 갖고 가버리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저렇게 됐으니까 청와대를 가는데 국민들이나 이용하는 많은 주변의 시민들이 훨씬 이용하기 편하게 개방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전시 기능이라든지 이런 걸 강화할까요? 안 돼요, 그냥. 오히려 저기를 더 폐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지네들 연회하고 정부가 쓸 거잖아. 회의하고 뭐 한다고 해갖고 그 용도로 쓸 거예요.
일종의 용산에 없는 영빈관 같은 형태로 활용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거야, 지금 이 짓거리가. 지금 뭐 집무실 이전해도 청와대 영빈관이나 상춘제에서 행사 많이 열었잖아요. 외국 기빈들 오시면은. 그거를 똑같이 하려고 그냥 하는 그거 왜 나갔어 도대체? 그 돈을 쓰고. 그래서 난 국방도 너무, 쫓아내고. 너무 그 기대가 되는 게 도대체 여기는 침대를 몇 개를 살까? 용산에 52개를 샀으니까 이번에는 침대를 한 150개쯤 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결국은 이거 자체가 국고 낭비인데다가 청와대를 완전히 사유화해버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전에 한번 울산시에 만들어졌던 그 음악 감상실처럼 네. 예술 문화회관에 이제 앞으로 뒷문으로 해갖고 김건희가 이거 패싱 해주는 사람들만 들어가갖고 밤에 거기 가서 술 먹고 연애하고 이 짓거리 하는데 쓸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겁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뭐 정권 바뀌면 다 없애야지. 근데 이걸 다시 되돌려놓는데 또 얼마나 많은 저기가 있겠어요. 잡음들이 있겠어요. 이런 새끼들은 야 이거 원상복귀할 테니까 니들 나가 그럼 나 정당하게 채용된 공무원이야. 해고수당 내놔 못해 이러면서 소송하고 지랄하면서 지 이득을 마지막까지 채리려고 빨대를 꽂고 쪽쪽 빨아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달 착륙 관련해서 로켓 예산 싹둑했다는 얘기인데 요거는 제가 이미 오래전에 군사적인 면안에서 이럴 가능성 높다라고 예언을 했던 부분이에요. 기사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경이 2032년 달에 무인 탐사선을 보내겠다고 공언했는데요. 그런데 이 탐사선을 실어나를 신형 발사체 관련 항우연의 연구 개발 예산을 싹둑 깎아버렸습니다. 내년 항우연 연구 운영비가 총 1,001억 원으로 편성이 됐는데 올해 1,191억 원보다 16% 감소한 겁니다. 그때 저희가 로켓 발사할 때 위성 더미 발사해갖고 호주에서 주워올 때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이건 사실상 ICBM이다. 그리고 사실상 탄도까지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떨어뜨렸고 그 자리에 가서 우리 잠수함이 대기하고 있다 갖고 왔다는 것은 우리가 ICBM 기술을 비공식적으로 만들었다. 일단 로켓 모양이 너무 미사일처럼 생겼다. 저게 이제 우리나라의 안보나 국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는 잠수함 탑재 등을 통해 가지고 기능 개선을 해서 우리도 우주 발사체뿐만 아니라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초석이 됐다. 다만 이게 정권이 잘못 생각하고 미국이랑 협상을 하면 이건 무조건 날아간다라고 걱정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날아간 거야, 결국은. 우리가 5,000km 정도 만드는 거는 미국이 관여 안 해요. 근데 10,000km, 15,000km가 넘으면 미국이 사정권 안에 들어온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무기를 개발하는 게 마뜩치 않은 거야,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거를 우주 산업으로 잘 포장을 해갖고 어떻게든 개발해서 기술을 확보하고 여기에 대한 응용 기술로 무기 개발을 할 수 있어야만 대한민국이 어찌됐거나 미국이나 중국의 눈치 안 보고도 더 당당할 수 있는 진짜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인 거야. 근데 이거를 사장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정부가 고의적으로. 심지어 지난해 11월에 룬이 미래 우주 경제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달 착륙을 한국 우주 개발의 핵심 목표로 천명을 했거든요. 근데 정작 이 발사체 관련 예산을 줄여버렸어. 그러니까 직접 쏘지 말고 미국 로켓 빌려 타고 가라는 거야, 돈 내고. 미국이 줍니까? 아니 그냥 미국이 지금 우리랑 아르테미스 관련해 갖고 협업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위성이나 레이더 생산 기술, 통신 기술, 막 각종 월면차를 비롯한
기계 제조 기술 같은 것들에 상당히 매력을 많이 느끼면서 우리를 끌어들이려고는 하고 있어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건 우리도 자체적인 발사 기술을 가져야 돼. 그 당시에 나로 성공했을 때만 하더라도 야, 이제 우리가 우주 강국된다. 이제 1년에 수십 차례씩 로켓 발사해갖고 저기에도 위성 쫙 깔고 고개도 정지 위성도 올리고 우리 로켓으로 달도 간다. 이 모든 계획들이 그 당시에 다 세워져 있었던 거고 진행되고 있었던 거라고. 근데 이 새끼가 커피차 2대 보내가지고 커피 한 잔씩 나눠주고 나서는 예산 줄이고 인력 줄이고 심지어 여기에 있는 기관들을 팔아버리려고 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세계적인 과학학술지 사이언스에도 이렇게 한국 정부의 R&D 예산 삭감에 연구자들이 우려하고 있다는 기사를 실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핵심 연구자들을 자르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사전에 당신이 말하자면 나가줘야 되겠어 하고 얘기하는 순간 미국으로 가든 일본으로 가든 아니면 우리나라 그 기업체로 가든 어디로든 이 사람들은 평생 연구가 일이기 때문에 그 연구를 해나가야 되잖아요. 잘렸다고 닭 튀길 수 없잖아. 그러니까 결국 인력 유출이 됨과 동시에 기술 유출도 그대로 이루어지게끔 돼 있고 이걸 방조하고 있다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돈을 줘서 더 키워야 될 거야. 청와대 저 재단 만들 돈이면 그 예산 삭감 안 하고 얼마든지 연구 이어갈 수 있는 거라고요. 아니 같은 돈을 갖고 돈을 쓰는데 어쩜 매번 이래? 그리고 뭐 우수평가한 이공계 청년 일자리도 예산의 3분의 1 토막이 나서 청년 뒤통수를 또 침골이 됐습니다. 어쨌든 뭐 가는 곳마다 뒤통수를 치는데 왜 이렇게 윤석열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이직들은. 어쩌면 청소 막는 걸 행복해하나? 매저키스트야? 계속 처맞고 싶어. 뒤통수에 성감대가 있어? 아니면 본인이 맞는데 맞는 걸 모르는 건가? 그게 윤석열 때문인지 모르는 거 아닐까요? 빨리 이 나라 되돌려 잡지 않으면 그동안 우리 민주정부,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놓은 각종 기술적 역량과 SOC와 그와 관련된 시스템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뽀개지게 생겼어요. 이걸 이렇게 나라가 망가졌을 때 좋아할 놈은 우리 경쟁 국가인 일본하고 중국밖에 없어요. 응? 이것이야말로 나라 팔아먹는 짓거리입니다. 매당노와 매국노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다 갈아먹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사이언스지에 따르면은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에 이어서 세계 두 번째로 GDP 대비 R&D 지출이 많은 나라였대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는 세계 2위, 국내 총생산의 4.9%를 이제 R&D 지원하는 나라였는데 지금 갑자기 제로 베이스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R&D 투자가 왜 중요하냐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레이더 기술을 하나 개발을 했어. 정부가 돈을 댄 거야. 그럼 일종의 기술 저작권이 누가 있어요? 정부에 있잖아. 그러니까 이 기술을 갖고 전차에도 붙이고 비행기에도 붙이고 우주선에도 붙이고 민간한테도 붙이고 다 붙여 나눠가지고 공동 개발을 하고 상용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기업이 개발했잖아요. 그러면 누가 이런 거 협업해 봅시다 했을 때 돈 줘. 나한테 유리한 조건으로 해야 줄 거야. 이렇게 돼버리면 이러한 실용화 연구가 점점 더 뒤로 뒤처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국방기술 안에서 만들어졌던 것들이 민영화되면서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수혜를 많이 받고 있어요. 드론 산업, 로봇 산업, 각종 무기 산업 이런 것들이 발전할 수 있었던 거는 사실 항우연이라든지 또 국방과학연구원이라든지 또 국가가 투자를 했던 R&D 센터의 기술들이 정말 좋은 조건으로 저렴한 조건으로 개방적으로 공급이 됨으로 인해서 이로 인한 우리 일반적인 산업기술에 있어서의 혁명적인 발전을 만들어낸 기술들이 많았다는 거야. 근데 이제 그것들이 사라지게 되고 나면
우리들 역량으로 갖고는 대기업 아니면 기술 개발 못 하고요. 대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일반 중소기업이나 다른 데서 쓸 수 없게 돼 버려요. 그럼 그동안 우리나라를 지탱해왔던 기술 강국으로서의 면모가 2, 3년 안에 무너집니다. 연구는 1, 2년만 뒤쳐져도요. 바로 시대에 뒤처지고 못 따라가게끔 달아나 버린다는 거야. 이거를 갖다가 억지로 못 가게끔 붙들어 매고 있는 거. 이거 삼선의 머리카락 자르는 그 짓거리랑 똑같은 거란 말이죠. 연구가 뒤처진다는 건 뭐냐면 사람이 잘리고 그 인력이 없어진다는 소리예요. 그럼 아예 그냥 끝이야. 우리나라의 기술 부분에 가장 열심히 할 사람들이 싹 사라지는 겁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애초에 이제 전망이 없으니까 젊은 청년들이 그런 쪽으로 지원을 안 하게 돼서 아예 연구 인력을 구할 수 없게 돼버려요. 그러면 맥이 끊기는 아니 거예요. 공부해봐야 갈 데가 없는데 그럼. 뭘 하나? 야, 무슨 공학을 하고 화학을 하냐? 그거 해봐야 밥 먹고 못 사니까 그냥 반도체나 배우고 코딩이나 하자.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도 결국은 잘리지만. 그래서 정치에 관심을 안 가지면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쳐맞는다. 투표를 잘해야 된다. 이거를 이공계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줘봐야 안 듣겠죠? 네. 자, 에휴.